월계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본 지역사회 통합위기 돌봄에 대해 발표하게 될 복지 서비스팀 문유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월계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관, 유관기관, 주민의 통합 돌봄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주민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하게 된 계기는요. 복지관은 이제 3대 기능으로 구성이 돼서 팀별 사업 목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매년 고독사와 자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잘 거주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시거나 인지 장애가 생기거나 심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병이 들어도 나는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원하시지만 결국에는 요양원이나 시설로 격리되는 상황을 저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기관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서비스를 단순화하고, 두 번째는 개별화를 통해서 해결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팀의 고유 기능은 유지하되 통합적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서비스 단순화는 예를 들면 과거 무료급식 담당자는 이제 질환에 따른 식사 맞춤 지원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단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위기사항이 발생을 하면 1차적으로는 담당자가 개입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명의 담당자가 너무 많은 대상을 관리함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위기사항에 대한 대처가 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무료급식 사업은 그냥 목표에 따라서 급식 제공을 통해서 결식 보호를 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그 안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화를 통해서 후속 지원을 통해 해결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소통 체계에 대한 변화 또한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경로로 유입이 들어오면 이제 각 팀에서 접수를 받고 사정을 진행을 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또 타 팀과 이제 연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뢰를 통해서 이제 그 해당 담당자가 같은 클라이언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업 목표에 맞게 사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 체계는 이제 각 팀별로 대상을 중복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그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시기적절하게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와 역량에 따라서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결력에도 이제 차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기관은 이제 조직 개편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각 팀별 고유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고요.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구축 과정을 보시면 2019년에 각 팀 돌봄 담당자 내부 TFT를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통합 선정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전 직원이 보호 취약 대상의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사업이 기획화되면서 이제 21년에 각 팀별 역할 세분화가 이루어졌고요. 2022년에 월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보호라는 목적하에 복지 서비스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이 사업 주요 인력으로 편성이 됐고요. 2023년에는 사업 2년 차로 이제 관장님의 슈퍼비전을 받아서 무려 18번의 사업 계획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혹시 18번 사업 계획서 수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정말 관장님 앞에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참 필요한 시간이었고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잘 저희가 극복해서 월계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위기보호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에이징 인플레스를 실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목적하에 사업이 수행됩니다. 그래서 월계 1, 2동 거주하는 고립 및 위기 주민 대상으로 올해는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목표일은 지역 내 위기 및 고립 세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위기 대응으로 고독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슈화 되었잖아요. 저희 기관도 이제 여러 우수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그 팀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이제 발굴 전략을 수립을 하였고요. 복지 서비스 팀은 그 이용자 중심으로 발굴을 진행했고, 이제 사례관리팀은 복지관 미이용자와 이제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팀은 그 지역 주민과 상점 그리고 그 외부 기관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발굴을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 통합 체계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 간부장님의 운영과 사업 슈퍼비전을 받고 복지 서비스팀 오윤아 과장님이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팀장들이 이제 주 사업 담당자로, 이제 팀원들은 부사업 진행자로 전 직원이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로로 이제 저희가 신규 주민이 이제 유입이 되면 월계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서 진행을 하는데, 팀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담당자가 같이 모여서 이제 통합 선정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위기 사항을 분류를 하고 이제 서비스 개입 방향을 논의한 후 이제 역할 분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에 논의되었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서 원스톱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입 또한 서비스 각 팀의 이제 기능에 따라서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복지 서비스 팀은 생명보호가 단순위기 보호를 진행을 하고 이제 필요에 따라 서비스 연계와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사례관리팀은 좀 더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 대상에 대한 개입과 사례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지역사회 조직팀은 재난위기와 이제 필요한 자원, 물적,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 이제 돌봄 기관 관련해서 노원 남부자활센터랑 이제 그 지역사회의 5개의 장기요양센터와 MOU 협약을 맺었고요. 특히 남부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대상수가 955명인데 이 중에 34%가 월계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 중에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IoT를 통해서 대상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생활지원사가 만약에 동작 감지가 되지 않을 경우 이제 지리적 한계로 즉각적인 개입이 좀 불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하는 내용은 고립 및 위기 가구를 이제 발굴을 하고 의뢰를 하고 지원하는 고 이제 중복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협약을 맺은 기관은 이제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기도 합니다. 같이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위기 상황을 대처한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거는 제가 좀 그 진행했던 사례인데요. 남부자활센터에서 이제 6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가 안 되셔서 저희 쪽에 의뢰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전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수십 차례 이제 전화를 했는데도 이제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출석을 한번 확인을 했더니 당일날 결석을 하셨고 이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위기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방문을 바로 나갔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 벨소리는 이제 안에서 계속 울리는 상황이었고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유나 요구르트 전달하는 그
동그라미 문 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희미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쭈그려가지고 이걸 열어봐서 손으로 막 휘저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뜨거운 입김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슬쩍 열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어르신이 누워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르신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가지고 기력이 없으셔서 이제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저희가 막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어떻게든 거기까지 기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제 119랑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문 개방 조치를 했더니 현관문에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니까 아무도 부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왔는데 이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또 방역복을 다 갖춰서 이분 대응팀이 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차가운 현관문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 통화를 해가지고 어르신을 이제 그 격리병동으로 모셔가지고 잘 치료해서 건강 상태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팀에서는 이제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동네 보안관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여기 사진 보시면 노래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 이제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저희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안내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복지관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런 독려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아무래도 위기 상황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경찰서랑 소방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웃리치를 통해서 이런 발굴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외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저희 이 사업이 전 직원이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 위기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우리 기관만 잘 대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역사회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돌봄 관련해서 요양보호사랑 생활지원사에게 이제 이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 두 번째는 위기보호 활동으로 유형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부분인데요. 올해는 관장이 슈퍼비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8가지 위기로 유형화를 해서 이제 보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 위기는 저희가 24시간 내에 생명 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대한 보호인데요. 이런 그 상황이 의심이 되면 이제 저희가 문 개방 조치를 진행을 하는데, 이때 거의 50% 이상의 문을 뜯고 들어갔을 때 청력이 저하가 되셔서 이제 응답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집안에다가 두고 장기간 외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소방서 대원님들하고 경찰서 분들 얼굴 뵙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 119 같은 경우는 동의가 없으면 이송을 못 해요.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복지관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문을 함부로 그렇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사전에 응급조치 관리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도어락 비밀번호에 대한 공유와 그 복제에 대한 열쇠를 저희가 관리한다는 거에 대한 동의서고요. 그 만약에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는 문 개방 조치를 취하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동의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의서와 열쇠 보관함은 담당자 1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살피미외과, 청각장애인배, 도어락 설치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기로는
이제 그 한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세가 급증을 하면서 이제 정부 대응에 한계가 왔습니다. 이때 그 저희 복지관 관장님이 이제 노원교육복지재단에 이야기를 해서 1,900만 원 예산을 따와서 이제 노원구 9개 복지관에 구호키트 물품을 이제 배부를 했고요. 총 370가정에 이제 구호키트 물품을 시기적절하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활동가 유형별 위기 맞춤 지원인데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돌봄 기관에서도 근로자 조건상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라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이웃이었고요. 그래서 주공 1단지에 있는 층별 주민 활동가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저희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상점 등을 연계를 해서 이제 담당자를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주민이 직접 1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기 개입이 끝나면 이제 개입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 세 번째는 잠재적 위기 대상 모니터링으로 위기 발생 시 신속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복지 서비스 팀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례관리팀에서는 서비스 미이용자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2년 차이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총 663케이스의 고립 및 위기 가구를 접촉하고 발굴하였고요. 그리고 268케이스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2023년 상반기에 위기가구 38가정의 즉각적인 위기사항을 보호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이제 생명위기를 볼 수 있는데, 이 생명위기를 저희가 조치를 했을 때 저희 복지관을 거의 독단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이제 주민과의 협력,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내부 직원들과의 협력이 다 이루어져야지 이 생명구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서비스 이용 대상의 고독사가 감소되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고독사가 한 컷도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이제 서비스를 미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고독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를 계속 이제 고민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서 생명구호 활동도 작년에 2건이었는데 올해는 7건까지 진행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내부에서도 팀별로 이제 분절이 되어 있고, 외부 기관에서도 각각의 외부 기관끼리 이제 분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통합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 팀과 기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협업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협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중심을 가지고 역할을 끌고 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기능과 역할 모델을 구축을 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저희 월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도 돌봄 공백은 있고요. 사각지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활동가를 조직을 해서 주말 및 야간 보호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게 개입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IoT 말씀드린 것처럼 IoT가 가장 이제 위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IoT는 그 개수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리고 대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인 위기 대응 IoT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외부 기관과 많은 협력을 통해서 지금 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이 즉각적인 협업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이제 위기 상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 개발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전략으로 고립과 위기 각오를 이제 발굴을 진행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부재한 상황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욕구에 맞는 자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